2003년 그 1월 9일 창원의 두산중공업의 그 배다로 열사 분신 자살 사건인데요. 당시 이분은 50세 가장이었고,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과거에는 한국중공업으로 공기업이었잖아요. 네. 민영화 과정에서 이렇게 부당한 처벌할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이제 구속이 돼요. 그리고 회사는 해고도 시키고 또 복직을 시키면서 손해배상 가압류를 넣게 됩니다. 그래서 6개월간 재산이 가압류가 잡히게 되고 월급 한 푼을 못 받습니다. 그래서 이때 이제 손해배상 그 가압류를 규탄하는 그 유서를 남기고 분신 사망한 사건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09년도 그 쌍용차 노조 파업 때 회사 측에서 파업 노동자들에게 49억의 그 손해배상이 떨어지게 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해고하고 손해배상, 생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 30여 명의 그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자살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가까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3년 전 그 2019년 금호타이어 그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 그 집단 해고에 맞서서 이 비정규직 노조가 전급 파업을 벌입니다. 이때 금호타이어 회사 쪽에서 비정규직 노조원 29명에게 3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됩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쌍용 자동차 파업에 47억의 손해배상이 청구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때 이제 시민 한 분이 4만 7천 원씩 10만 명이 모금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항의 어린 이게 개인 호소 편지와 함께 4만 7천 원을 봉투에 담아서 한 언론 매체에 보냅니다. 네. 이 사연이 이제 소개가 되죠.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런 노란 봉투에 담아서 4만 7천 원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.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노란 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지게 되고, 이제 시민단체, 소위 말하는 손배 가압류를 잡자, 손에 손잡고, 그래서 시민단체 소위 말하는 손잡고라는 단체도 출범하게 됩니다. 예. 여기에 이제 그 합류해서 4만 7천 원을 보내신 분들이 가수 이효리 씨, 그 다음에 뭐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씨, 그 다음에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. 노암 촘스키, 이분도 47달러를 보내오게 되고요.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시죠.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고, 당시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보내온 글귀가 손배 가압류는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요. 노동자들이 짊어진 짐을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 편지와 함께 4만 7천 원을 보내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에 입각해서 손배 가압류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자라고 하면서 그 법 제정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법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. 그렇군요. 그래서 그 시민단체 그 손잡고의 정리에 따르면요, 예. 사건 번호가 확보된 손해배상 소송 기록, 소위 판결문이겠죠. 이게 197건이 있었고요. 이 중에서 이제 1심 판결까지는 평균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린 게 한 7년이었다고 하고요.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, 이게 소송을 제기했었던 청구를 해온 회사나 공공기관, 국가기관 쪽, 사업주 쪽이 승소한 건이 197건 중에 단 11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. 네. 물론 이제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단 11건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. 이제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손배 청구다라는 것이 그 판결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고요.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아까 평균 2년 2개월이 걸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이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 정당한 요구는 불법 파업이라는 그 탈을 쓰게 되는 거고요.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노조 탈퇴해라, 그러면 소송 취하해주겠다. 또 가족들도 여기에 또 압박이 또 들어오게 되고, 또 일부 노동조합은 집행부가 사퇴에 책임지기도 하고, 노동조합이 아예 무너지기도 하고, 또는 회사 측이 제시한 안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게 되고, 또 회사의 그 오용 세력들이 노동조합을 장악하기도 하고, 몇 프로가 승소했냐의 문제가 아니고 손해배상 소송 그 자체가 노동자들한테는 그런 노동 삼권이 무참히 그 짓밟히는
그 무시무시한 그 무기가 예. 되고 있다는 것이죠. 넉넉하죠. 듣기만 해도 또 그런 조건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노동조합별로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. 또 비정규직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공통점은 생존의 어마어마한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한 가정의 이제 대표적인 게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가는 자녀들이 서너 명씩, 두세 명씩 이렇게 있는데 10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언제 잘릴지 모를 고용불안, 비인간적인 대우,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또 노조 탄압,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지렁이 밟으면 우리가 꿈틀이가 터져. 이런 그 심리가 한쪽에는 있지 않는가 싶고요. 또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뭉치니까 이렇게 되더라.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가고 있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물론 다른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다른 해결책이 있으면 예. 얼마든지 그 길을 가야 되고 갔어야 된다고 또 앞으로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없습니다. 안타깝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길에서 함께 싸우고 생존 보장, 그래야만 생존권 보장도 되고 손해배상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지, 안타깝지만 제 경험상으로도 이 이상의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.